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1,000달러 마이너스 1.4%. 새벽 동안 연준 의사록 나왔고 고래들 대량 매도에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번 주 5만 개 추가 매수 등 하방 압력 나오는 데이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3,300달러 버티고는 있는데 이더리움 내려가면 메인 알트코인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리플, 솔라나, 에이다, 도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세력들 거대 자금 들어오려면 먼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첫 번째 순서이고요. 얼마나 낮출지가 관건으로 비트코인 홀딩은 하지만 작코인들은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 나오는 거 순식간이고 알트코인 수단장으로 수익 본 거 급락에 본전까지 내려가면 좋다가 말았다 할 수가 있죠. 특히 11월 27일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12월 금리나 압박이 커질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하락은 새벽 동안 나온 FOMC 의사록이 메인 이유이고요. 연준위원들 12월 금리나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전처럼 빠르지 않다. 데이터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율이 2%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면서 최대 고용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번 주 영상 내내 이야기 들으지만 패드워치 12월까지는 25일피 금리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1월 27일 밤에 나오는 PC 물가가 만약 전달보다 높아진다면 내년 3월까지 금리 동결하고 5월 되어서나 추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금리 계속 내리다가 물가 반등할까봐 연준이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12월 18일 FOMC에서 내년 점도표 바뀌면 분위기도 확실히 바뀔 것이다. 대신 1월에 빅테크 실적 나오면 연준 금리 인하 없이도 코인이나 나스닥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11월 7만 달러 재상승 이후 장기 홀더들 매도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7만 달러 돌파한 다음에 여기 차트 보면 계속해서 매도하는데 올해 ETF 되고 나서도 매도를 많이 했고 7만 달러 상승만 하면 고래들 매도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8월 9월 5만 달러 하락할 때 여기 구간 바닥에서 추가 매수했지만 그러다가 9만 달러 급등을 하니까 또다시 매도량 늘리고 있는 거고요. 21년 불장에서 3월 고점에서 한 번만 매도하고 11월 2차 상승에 추가 매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 매도 나오면 안전마진 미리 챙기려는 장기 고래들 연준의 금리 인하를 크게 의식한다는 점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고래들 매도가 많아지면 시장의 비트코인 공급도 많아지면서 큰 폭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21년 여기 고점처럼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나온 강력 하락 시그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주 17일하고 26일 추가로 비트코인 51,000개, 55,000개 회사채 발행하면서까지 대량 매수하면서 고점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21년 12월 대폭락 직전 7,000개 고점에서 매수한 적이 많았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고 매수 이후 하락 올 확률이 80% 이상 상당히 높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라지만 결국에 회사채 발행 용이할 때는 가격 오를 때 투자자들 더 많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고점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92,000달러 하락으로 월간 수익률은 45%에서 31%까지 내려갔고요. 2016년 11월 12월과 비슷한 시나리오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11월에 30% 마감되면 12월에는 5% 정도로 수익률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1월 주춤하거나 하락 오고 2월부터 본격 상승하는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월 말 되어서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거고 새 대통령 파워도 가장 강한 시점이고요. 비트코인하고 일부 알트코인 홀딩을 여전히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조정 온다고 해도 2016년처럼 반드시 12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11월 상승으로 좀 더 일찍 상승하거나 하락 오는 등 변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고래들이 매도한다고 해도 보유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판자금으로 매도 이후 알트코인으로 일부 자금을 이동했을 것이다. 다음 알트 불장 기다린다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2005년 상장된 블렐라 골드 ETF 보면 현재 우리가 있는 구간이 99K 고점을 이미 찍었다면 여기 두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코인 불장 제대로 온 건 아니지만 장기 홀더 고래들 매도를 하고 있고 미국 금리
거시의 경제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거기에 시장에 오는 충격 정도에 따라서 조정이 2007년처럼 길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저점 방어 씌우면서 상승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본격 상승한 장은 아직 안 나온 거고 시장의 포모 심리도 이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차로 진입한 세력들이 돈 벌었다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가스라이팅 시작되면 기존의 코인 투자 안 하던 개인들까지 알트코인 매수하면서 2006년 같은 불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고점 찍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리플 전 개발자였던 제드 맥칼렙 새벽 동안 리플은 스텔라 루멘과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텔라 루멘 차트만 봐도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폴리곤 샌드박스하고 다르게 레이어2 코인이 아니라 리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리플 오르면 스텔라 루멘 따라서 오르고 11월에만 6배 넘게 상승했다가 조정 중이죠. 리플 약간 올랐다고 해서 스텔라 루멘 큰 폭의 상승 없는데 리플이 제대로 된 폭등장 오면 스텔라 루멘도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11월에만 6배 넘게 상승했다 조정 중이고 시가총액도 18조로 2014년 발행된 이후 오래된 코인이고요. 대신 한번 불장 피니시 찍은 이후에는 다음 달 순식간에 바닥으로 돌아가는 스텔라 루멘이었고 리플 따라서 올랐다가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펀드멘탈이 리플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리플 ETF 됐다고 해서 스텔라 루멘 ETF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작코인이다 볼 수 있죠. 리플도 2017년부터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 스텔라 루멘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월봉 빨간색 양봉 이후에 다음 달 하락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하지만 2017년 보면 피니시 씻고 다음 달 하락은 했지만 그냥 하락이 아니라 더 큰 상승 이후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2,000원 넘기면서 상승했지만 소송 이슈 있어서 상승 제한적이었고 다음 달 두 차례 음봉 만들면서 빠르게 내려갔고요. 그나마 비트코인이 11월 신고점 만들면서 상승했지만 리플은 고점 못 넘기고 다시 힘없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리플 상승은 갠슬러 의장 사임도 있지만 ETF가 우선적으로 리플 가격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죠. 비트와이즈 21세어스에 이어서 카나리아 캐피탈도 ETF 신청했고 이번 주에는 위즈덤 트리도 리플 ETF SEC에 신청서 접수한 상태입니다. 리플 ETF는 갠슬러 의장 사임과 동시에 내년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때문에 리플이 ETF 상장되면 2017년 21년처럼 힘없이 저점까지 내려가는 모습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솔라나 보면 리플보다 먼저 바네크나 21세어스에서 ETF 신청을 했었고 8월하고 9월 비트코인 5만 달러 폭락에 솔라나도 하락은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 비해서 상당히 가격 방어가 잘 되었고요. 대신 이번 상승에서는 리플이나 작코인보다는 호재 선반영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ETF 신청 기관들 나오면서 저점 방어는 확실히 강해졌다. 리플도 솔라나처럼 이후 조정은 오겠지만 조정 구간 매도보다는 좀 더 수량을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솔라나는 상승 이후 피보나치 0.5구간까지 조정했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기간 매매 현황 보면 얼마나 기관들이 코인 쓸어 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고요. 지난주 매수가 역대 기간 매수 중에서 가장 많았고 3월 ETF 상장된 다음 비트코인 73,000달러까지 끌어올렸던 당시 거래량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효과가 얼마나 코인 시장에게 호재로 다가온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11월 3주차 89,000달러 지난주 99,000달러 신고점에서 보면 기간 매수가 전체 가격 끌어올렸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할 것 없이 기간 매수 늘어났지만 우리 리플 보시면 152밀리언에서 270밀리언으로 2배 가깝게 상승했고요. 무엇보다 리플 ETF 점차 다가오기 때문에 기간 비중이 급증한 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동시에 될 수 있는 솔라나 리플의 기간 비중 보면 솔라나는 2200밀리언, 리플은 270밀리언으로 솔라나가 좀 더 많은 상황인데 리플 솔라나 키 맞추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새롭게 매수 많이 하는 코인들 보면 중국계 코인 트론은 비중 줄어들었지만 에이다나 체인링크는 기간 신규 매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 매수량 8월 전에는 10만 밀리언 아래였는데 이제는 13밀리언 넘어서서 15만 밀리언으로 기관들 코인 매수량도 급증하고 있다. 기관들 먼저 들어온 다음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그 다음은 개인들도 포모 심리 느끼면서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